어쨌든 워렌 버핏은 그 두 개를 빌어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네 이 사람들에 대한 건 다 기초 도서고요. 저기 보면 아는데 저 윗줄이 다 버핏 책이에요. 그레이엄 책이 조금 있고 피셔 책까지 있고요. 저 윗줄 모든 책이 다 버핏 책이거든요. 뭐 나중에 거 찍어서 그냥 공유하기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기가 딱 저 세 명 있는 거예요. 그레이엄이랑 버핏이랑 뭐 찰리 먼거는 이제 버핏 친구니까 저기 있는 거고 필립 피셔 책이 있고요. 그렇게 지금 그 사람밖에 없어요. 어쨌든 저기가 책이고 정말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워렌 버핏의 모든 책은 다 읽어야 됩니다. 워렌 버핏한텐 관심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하면 나는 뉴턴이 만든 공식은 하나도 안 쓰고 물리를 공부한다든지 나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닌 다른 기하학을 공부해 보겠다든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기초가 없는데 뭐가 되진 않겠죠. 뭐 저 사진은 찍어서 공유할 거긴 한데 그냥 버핏이라고 검색해서 외국 사람이 쓴 책을 다 사면 됩니다. 뭐 그런 거고요. 저게 기초 도서쯤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싶을수록 버핏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도서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더 추가적으로 할 거면 기업을 이제 지식이랑 공부에 대해서 공부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는 지식은 배경 지식인 거고요. 공부는 특정 기업들에 대해 한정된 공부들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뽑은 리스트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업인가 라는 겁니다. 그게 경쟁력이 있는가 라는 거고 눈에 띄는 이상한 요소가 없는가 이게 뭐 제가 얘기했던 뭐 그러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랑 캐시플로우랑 다르다든지 이런 그냥 특별히 더 이 기업은 예외 이상한 점이 있네라고 고려할 게 있는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실적에서는 이제 이익이 왜 늘어난 걸까? 그 이유가 유지될까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그냥 그 기업의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매출이 2배가 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냥 그 기간을 꽤 열어두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애플에 대한 성장률을 볼 것인가, 구글에 대한 성장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구글이 지금보다 매출이 2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네? 뭐라고? 되지 않을까요? 애플은 어때요? 애플은 힘들어요. 왜요? 구글은 뭔가 아직 시도하지 않은 많은 사업을 다시 뚫고 있지만 애플은 그런 사업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애플이 핸드폰이 2배 팔리긴 힘들어요. 그쵸? 지금 개수로 생각을 해보고 페네트레이션으로 생각을 할 때 매출이 2배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 구글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좀 살 때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가를 되게 클리어해서 저거를 왜 사는지에 대해서 뭐 이유 3개? 아니면 뭐 2분 안에 설명은 할 수 있어야 이게 스스로 되게 납득이 많이 된 거고요.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한 게 밸류에이션이 안 중요해요. 밸류에이션이 안 중요한 이유는 계산을 해봐서 싼 게 아니라 딱 보면 싸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여력이 37%인지 43%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상승 여력이 200%는 보여야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안 해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느낌 등입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보통 그렇게 완전히 재무적으로 산출되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밸류에이션을 못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살 때 되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샀다가 빠지면 더 살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자기 얼마나 자기가 확신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급락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추세, 그러니까 제가 시계열에 대해서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열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인간들이 들기 때문에 그 느낌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그래프를 치우고 그냥 이 맥락 컨텍스트 없이 이 숫자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기업이 얼마냐고. 지금 떨어진 상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질까가 아니라 지금 이 기업이 시총이 얼만데 이게 싼가 안 싼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팔 때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이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저 팔 때 저 질문을 하려면 살 때 투자 아이디어가 클리어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사이클은 기업을 분석을 해본 다음에 선정을 해본 다음에 포트를 구성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나서 기업 선정은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포트는 몇 프로 살까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 체크는 산 다음에 무슨 일 안 터졌나?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나? 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이 오르면 다음 걸 또 사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기업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투자 일지랑 수익률 평가랑 실패 요인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건 보낼 건. 뭐 어쨌든 이게 계속 도는 게 사이클이 되는 거고요. 제가 차라리 미리 보내놓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기업 발굴 방법은 일단 신문을 봐야 되고요. 워렌 버핏도 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잡지가 있고 책이 있고 글로벌 동향 파악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낸 것처럼 워렌 버핏 직업은 결국 투자자는 읽고 판단하는 직업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판단을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읽는 직업이 됩니다. 판단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신문은 일간지랑 경제지랑 산업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지라고 하는 건 되게 특별 신문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의료신문이라든지 막 약간 제약신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경제지는 이제 매일경제랑 한국경제 뭐 약간 이런 건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내 인생을 바꾸는 건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를 중요하게 다루는 건 그냥 그 사람이 특별 있는 겁니다. 근데 신문에서도 정치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애들은 멍청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지를 읽어야 됩니다. 잡지 저거의 차이는 빈도수가 결국 결정을 하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해나. 저는 언론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라고 어릴 적엔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는 건 언론은 주장을 전파하는 거에 가까워요. 특히 일간지는 그런데 이게 그냥 인지 부조화로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 기사를 써야 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기사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맞는 근거를 찾거든요. 틀린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글을 다시 절대 안 써요. 틀린 근거를 버립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답정너로 내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그냥 회사의 취지가 있고
나의 취지가 있어서 내가 쓰고 싶은 기사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냥 거기서 정보를 붙여서 쓰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가 그들이 쓰레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옵니다. 매일 써야 되는데 아니 기사를 날려. 그래서 오늘 밤새서 다시 좋은 기사를 썼어요. 내일 또 그럴 거냐고. 일주일에 5일 동안 기사를 내야 되는데 하루라도 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있냐면 주간지 애들은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자기가 틀리면 더 그렇게 틀린 걸 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월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주간지랑 월간지는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일간지에 비하면 훨씬 좋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책이 3번으로 적혀 있는 게 책이 엄청 좋은데 어쨌든 책은 아웃데이트돼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신문이랑 잡지를 취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책을 적어놔 봤자 몰라요. 저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저도 게을러서 영어 자료를 안 봐요. 읽는 속도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럼 안 돼요. 약간 그냥 결론적으로 저도 그냥 계속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첫 화면 바꿔놓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첫 화면이 네이버면 안 되고요. 애초에 구글이 돼야 되고 애초에 구글보다도 그냥 더 블룸버그 사이트를 첫 화면으로 해놓거나 그런 게 그냥 더 아주 작은 환경 변화, 도구 활용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좀 얘기해주세요. 그 제가 강의를 이런 거 말고 다른 거에서 한 군데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왜 그 얘기들은 포함해서 그 얘기들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들어놓으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작업이 필요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용을 할 것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외국 사이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세상 변화를 파악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투자자라고 하기는 좀 범위가 안 맞고요. 주식 투자자에 가까운데 주식 투자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이제 점점 더 좋은 투자자가 되면 호라이즌이 길어지긴 하지만 호라이즌이 짧아요. 주식 투자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자는 지금 변화가 시작한 현실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기다리는 시간이 더 짧아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게 터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수많은 것들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처음에 엄청 하고 나머지 뭐 90개에서 말아먹건 99개에서 말아먹건 한 개를 터뜨려서 살아남는 건데 주식 투자자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애초에 그냥 뭐 그렇게 그러니까 퍼블리컬리 나와서 거래를 한 지 오래된 회사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급격스러운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거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한 개만 터져라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변하고 있는 현실을 남보다 반 발자국만 빨리 캐치하는 거. 이게 되는 거고요. 기업 발굴을 계속 해야 합니다. 기업 발굴을 계속 해야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 컨트롤은 투자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겠습니다. 기업 분석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한지 이제 숙제를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냥 이 10가지가 기본적으로는 뭐 할 수 있는 전부에 가깝습니다. 이 10가지를 다 하면 이제 자기가 할 건 다 한 거고요. 다트를 봐야 되고 다트를 읽는 법을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에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기업 홈페이지가 있고요. 기업 홈페이지를 우린 절대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들어가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트 레포트보다 애니얼 리포트가 좀 더 자세한 경우도 있고요.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도 봐야 되고 저 장기 실적 확인 관련해서는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세종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좋죠. 제가 거기서 돈을 받진 않았는데 가치 투자 카페도 있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있고요. 여기 관련자분이 있어서 말이 조심스럽지만 이거는 강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기자랑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들도 멍청해서 이상한 레포트를 쓰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상한 걸 원해서는 돼요. 얘기했던 대로 일단 그 사람들도 시가총액 범위를 레인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러면 싫어하니까 그냥 하나의 값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고 있는 거고, 하나는 기업의 정보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안 좋은 거를 쓰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가 홀드라고 하는 건 나머지가 다 바이니까 밀려서 사실 셀에 가까운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대적으로 그런 식의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입장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지만 FTA에서 FTA를 협상하는 애가 저는 쌀 관련해서는 미국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고 가는 건 미친 짓이에요. 약간 그의 입장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는 쌀은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정보를 내 편만 듣는 게 아니라 적도 같이 듣는데 우리 전략을 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고려를 해야 돼.